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문제적 정치 편향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로 배당됐습니다. 대놓고 벌이는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이미 이 재판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이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습니다. 오로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마치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양새인 겁니다. 제3자 뇌물죄라는 게 항상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은데, 쉽게 생각하면 과거 국정농단 때 돈은 최순실 씨가 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게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특검이 내놨던 논리가 최순실과 박근혜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논리를 전개했단 말이죠. 제3자 뇌물죄가 그때 적용됐는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적용했을 때 최순실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언론이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최순실이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특검의 논리대로 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경제 공동체거나 아니면 최소한 숨겨진 형제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적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 코미디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초반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돈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가 뭐 좋다는 건가? 어떻게 둘이 엮으려고 그러지? 대체? 그렇게 기수한 거지, 지금 이게.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야, 이 대목을 얘기를 안 하네, 언론들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적용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 11부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를 맡게 된 건데요. 정말 개어이가 없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판사인데요. 신 부장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받아들여 이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신 부장판사는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신 부장판사는 이전 부지사가 당시 이 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했지만 대북송금 의혹이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을 인정한 건데요. 신 부장판사는 이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 교체 논란도 겪었습니다. 이어 법관 인사이동으로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될 뻔했으나 수원지법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재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런 문제적 판사가 유임된 건 윗선의 지시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마치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력도 있는데요. 성남도시공사 개발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신부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마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저승사자처럼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은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2기로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는데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다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으며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7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승엽, 김종근, 이태영, 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상경 진석진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가뜩이나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면서 대장동 담당 판사마저 사직서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빨리 법관 기피 신청부터 해야 하는데요. 빠르게 대응 전략을 짜고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저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총공세를 퍼부을 게 뻔해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테니 말이죠. 기피 신청까지 기각된다면 판사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까지 총동원된 마지막 총공세, 반드시 잘 막아내야 할 듯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저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성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는 상권 분립 원칙이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해충돌 금지 원칙은 공익의 수호자인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공적 업무의 공공성이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본인이나 그 가족이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으로서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자제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제1호 법안인 공직자 이해충돌 법안은 공직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부권의 헌법상 내재적 한계라는 원칙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